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옛 이야기 한 자락 들으시며 잠시 쉬어가세요. 이놈의 눈발, 이러다 얼어 죽겠네. 산짐승도 얼어 죽을 판에 사람을 눈보라 속에 몰아넣을 줄이야. 조선중엽. 소금장수 덕구는 장터에서 소금을 팔아 이고을 저고을 떠돌아다니는 사내였다. 소금값은 짭짤했지만 그만큼 발품을 팔아야 했다. 장에선 흥정을 해야 하고 들판에선 비바람을 견뎌야 하는 그야말로 떠돌이의 삶이었다. 그날도 마을 장터에서 소금을 팔고 산길로 접어들었는데 하늘이 심상치 않았다. 바람이 먼저 뺨을 때리더니 이내 굵은 눈송이가 사방에서 몰아쳤다. 순식간에 세상이 하얗게 변했고 발 아래 길마저 사라졌다. 대낮인데도 앞이 안 보이네. 허참, 사람 잡을 날씨구먼. 소금지게는 점점 무겁게 젖었고 눈은 발목까지 차올랐다. 앞을 가르는 눈발에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기는데 등 뒤에서 뽀드득 뽀드득 눈이를 밟는 발자국 소리가 차가운 바람 사이로 또렷하게 파고들었다. 덕구는 고개를 돌렸다. 눈보라 사이로 젖은 치마를 붙잡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칼은 흩어져 얼굴에 붙었지만 입가에는 묘하게 해맑은 웃음이 걸려 있었다. 아니, 이 눈에 뉘시오? 지는 복희라고 하는데요? 그 말과 함께 복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고 시야는 더욱 좁아졌다. 산짐승 울음 같은 바람 소리에 덕구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찔했다. 그때 복희가 갑자기 말했다. 오라버니, 이대로 가다간 얼어 죽을 거유. 지가 아는 데가 있으니 어여 따라오셔요. 치마를 걷어준 복희는 눈밭을 헤치며 능숙하게 산비탈을 타고 올랐다. 덕구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대로 가다간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겠다 싶어 그녀를 따라갔다. 바위가 벽처럼 솟은 곳에 어둠 속으로 숨은 동굴이 나타났다. 안쪽은 바람이 막혀 한결 따뜻했고 복희는 구석에 쌓아둔 마른 장작을 꺼내들었다. 여기 앉아요. 제가 불 피울게요. 눈 피할 땐 이만한 데가 없구만요. 복희는 두 손을 비벼 불씨를 붙이며 이제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하고 싱긋 웃었다. 손놀림이 서툴 줄 알았는데 불씨는 금세 살아났다. 덕구는 불빛에 비친 복희의 얼굴을 보며 문득 물었다. 근데 댁은 왜 날 따라왔어? 아님, 원래 가던 길이었어? 복희는 불꽃을 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오라버니가 길 잃고 헤매는 게 보여서. 눈보라에 사람 하나쯤 있으면 덜 무섭잖아요. 동굴 안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자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는 멀어졌다. 벽에 기대어 앉은 덕구는 지게를 내려놓고 두 손을 불 가까이 뻗었다. 복희는 치마자락을 말아 무릎 위에 올리고 젖은 버선발을 불에 쬐었다. 이런 데가 있는 줄은 몰랐어. 여긴 아는 사람이 없을 거구만요. 지만 아는 비밀 동굴이에요. 허, 비밀 동굴이라. 그런데 댁은 왜 날 도와준 거요? 이 눈발에 소금 지고 가다간 얼어 죽을 게 뻔하잖아요. 그걸 어찌 보고만 있나요? 바깥에선 여전히 눈이 휘몰아쳤고 동굴 안은 점점 따뜻해졌다. 덕구의 지친 몸은 불가에 앉자마자 풀려버렸다. 나른함이 몰려오며 무거워진 눈꺼풀을 더는 버틸 수 없었다. 덕구는 어느새 깊은 숨을 내쉬며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몸이 이상하게 포근한 기운에 감싸여 있는 걸 느낀 덕구는 눈을 떴다. 그리고 바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게 뭐여? 옆에서 복희가 두 팔로 덕구를 감싸 안은 채 가슴팍에 얼굴을 꼭 파묻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고르고 잔잔했으며 얼굴은 홍시처럼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다. 덕구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참, 별 해괴한 처녀를 다 보겠네. 이런 식으로 사람 놀래키면 쓰어. 그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고쳐 입고 지게를 챙겨 동굴을 나섰다. 아침이 되자 눈발은 잦아들고 파란 하늘이 서서히 드러났다. 덕구가 눈길을 헤치며 길을 나섰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또 따라붙었다. 고개를 돌리니 복희가 환하게 웃으며 그의 뒤를 졸졸 따라오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겁니까? 아님 댁으로 가는 길입니까? 오라버니 따라가는 길이죠. 하룻밤을 같이 보냈는데 그냥 헤어지는 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큰일 날 소리.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여? 복희는 대꾸 대신 해맑게 웃으며 눈길을 앞서 걸었다. 터벅터벅 눈길을 걷던 중 꼬르륵 하는 소리가 고요한 산중에 울려 퍼졌다. 덕구가 옆을 흘끗 보니 복희가 머리를 극적이며 민망하게 웃었다. 하루를 굶었더니 덕구는 잠시 걸음을 옮기다가 앞쪽에 걸린 주막 간판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따라오시오. 어딜요? 배꼽 소리 들으니 내가 다 창피하네. 주막이나 들립시다. 말은 시큰둥했지만 발걸음은 주막 쪽으로 향했다. 복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주막 안은 장작불 냄새와 된장국 향이 뒤섞여 푸근했다. 덕구는 복희를 구석자리에 앉히고 주모에게 밥 2그릇을 주문했다. 복희는 숟가락을 잡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퍼먹기 시작했다. 눈치라고는 전혀 모르는 그 모습이 덕구 눈엔 괜스레 안쓰럽게 보였다. 그때 옆에서 술잔을 닦던 주모가 눈을 가늘게 뜨고 다가왔다. 아니, 복희 아니여? 세상에 어디서 만났소? 아는 사람은 아니고 눈길에서 길 잃은 걸 만나 데리고 왔소. 허허, 그렇구만. 복희야는 부모는 진즉 세상 떠나고 친척집 돌아다니며 눈치밥 먹는 아이지. 근데 주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살짝 몸을 기울여 덕구 귀에 속삭였다. 저 아가 좀 모자라요. 마을 사람들은 바보 복희라 부른다오. 덕구는 시선을 돌려 복희를 바라봤다. 복희는 밥풀을 잔뜩 입가에 묻힌 채 숟가락을 쥔 손을 멈추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덕구의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릿해졌다. 밥을 다 먹고 덕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여기서 헤어집시다. 덕분에 하루 잘 보냈소. 그렇게 뒤돌아섰는데 눈치도 없이 복희가 다시 그 뒤를 졸졸 따라왔다. 아니, 왜 자꾸 따라옵니까? 오라버니, 저 데리고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 뭐요? 나 참. 덕구는 어이가 없어 잠시 말문이 막혔다. 복희는 멈추지 않고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가 그냥 사이도 아니잖아요. 눈보라치는 산길에서 어두운 동굴 불빛 아래서 하루를 보낸 사이인데 이대로 가는 건 아니죠. 지금 나더러 그쪽이랑 뭐. 나 참 기가 막혀서. 지가요. 갈 곳이 없구만요, 지가. 그 말에 덕구는 잠시 그녀의 발끝을 내려다봤다. 눈에 젖어 눅눅해진 버선 끝이 딱딱하게 얼어 있었다. 그 속에 발가락까지 시린 기운이 전해지는 듯해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다. 따라오시오. 단 하루 이틀만이요. 알겠소? 고마워요. 근데 오라버니 참 착하구만요. 갈 곳 없는 여자를 눈앞에 두고 가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다. 그 길로 덕구는 복희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대문이 덜컥 열리자 눈발 사이로 지게를 맨 덕구가 들어섰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모습에 방 안에서 나물 다듬던 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런데 그 뒤로 젖은 치마를 꼭 쥐고 해맑게 웃는 처녀 하나가 따라 들어왔다. 아니, 저 처녀는 또 누구여? 눈길에 갇혀서 하루만 신세 좀 지게요. 지는 복희라고 해요.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구만요. 복희의 말에 어머니는 손에 쥔 부추를 떨어뜨릴 뻔하며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길 주막으로 착각한 거요? 덕구도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하루 이틀만 묵게 해준다고 했지. 여기서 산다니 무슨 말이오? 그러자 복희가 입가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띠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 저랑 덕구 오라버니 어제 하룻밤 같이 보냈거든요. 순간 덕구와 어머니의 눈이 번쩍 마주쳤다.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요? 어머님 오해하시잖소. 에이, 오라버니, 사실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 뜨실 때 분명 저를 안고 계셨구만요. 그게 동굴에서 남녀가 부둥켜 안고 잤으면 뭐 말 다 했죠. 안 그래요, 어머님? 덕구는 말문이 막혀 손사래를 쳤고 어머니는 입술을 꾹 깨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복희는 그저 희죽 웃으며 구들에 슬쩍 자리를 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복희를 방에 남겨둔 채 덕구의 팔을 잡아 부엌으로 끌고 갔다. 그러더니 손바닥으로 등을 탁 하고 내리쳤다. 너 정말이냐? 저 계집이랑 같이 하룻밤을 보낸 게 사실이요? 아니에요. 그게 눈보라 피하려고 동굴에서 불 쬐다가 그만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눈 뜨니까 안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이놈아. 저 계집 보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처자인디. 어쩌려고 여길 데려온겨. 오자마자 구들에 몸지지는 꼴을 보니 딱 봐도 눌러앉을 작정 같구만. 덕구는 손사래를 치며 변명했다. 아니, 하루 이틀만 묵게 하려는 거라니까요? 하루 이틀은 개뿔. 저것 좀 봐라. 벌써 창독대 기웃거리고 있구만. 어머니는 부엌 문틈으로 힐끔 밖을 내다보았다. 복희는 장독대 옆에서 김치독 뚜껑을 척 열고 고개를 쏙 들이밀어 냄새를 킁킁 맡고 있었다. 어머, 이 김치 맛있게 익었겠네요. 이거 제가 썰까요? 아니, 누가 너더러 썰어달래? 그럼 그냥 먹어도 되죠?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이 처녀가 천진한 건지 뻔뻔한 건지 분간이 안 됐다. 그러나 복희는 아랑곳 없이 장독대 앞에 쪼그려 앉아 김치를 쭉 찢어 입에 넣었다. 아삭 소리가 나자마자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손을 털며 감탄했다. 어찌 이리 맛깔나요? 이 집 김치 맛보니까 내가 참말로 잘 왔구나 싶어요. 덕구는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입가가 실룩였다. 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복희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한숨과 함께 말했다. 에휴,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며칠 뒤 장날 아침, 덕구 어머니는 복희를 데리고 장에 나왔다. 복희는 장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와, 여긴 먹을 것도 많고 사람도 많네요. 하며 연신 감탄을 쏟아냈다. 그 사이 장꾼 안악내 셋이 고개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아이고, 저기 덕구 어멈 아니여? 맞네, 맞아. 근데 옆에 있는 처자는 누구래? 모른 척해. 그게 덕구가 눈보라 속에서 주워온 여자라던데? 아, 바보 복희. 저 처자가 영 모자란다던디. 하이고, 덕구 눈 높아서 장가 못 간다더니 하필 바보 처녀를 데리고 살 줄이야. 참말로 그 집도 재밌게 됐구먼. 이야기가 점점 커지자 덕구 어머니의 귀끝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에구, 사람 입이 밥보다 가벼우니 원. 헛소리 좀 작작들해. 그때 멀찍이서 구경하던 복희가 희죽 웃으며 안악내들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다들 지 얘기 하시는 거죠? 동굴에서 덕구 오라버니랑 하룻밤 잤슈. 그래서 시집 왔구만요. 안악내 셋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봤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복희는 신나서 말을 이어갔다. 그날 눈보라가 얼마나 몰아쳤는지. 오라버니랑 불 쬐다가 그만 같이 자버렸지 뭐예요. 남녀가 부둥켜 안고 잤으니 그게 뭐겠어요? 안악내들이 서로 눈짓하며 수근거리는 사이 어머니는 얼굴이 활활 달아올라 복희 손목을 덥석 잡아 끌었다. 아이고, 제발 입 좀 다물고 다녀. 입을. 왜요? 좋은 얘긴데. 다들 웃고 계시잖아요. 웃는 게 아니여, 이거사. 하고 이를 갈며 복희를 장터 한쪽으로 끌고 갔다. 장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덕구가 지게를 메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가 두 팔을 허리에 얹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놈아, 하루 이틀이 벌써 열흘이여. 아니,
동네 소문이 벌써 장판 5일장만큼 퍼졌어. 너 장가 다 갔다 이놈아. 알아 몰라? 덕구는 흠칫 놀라 지게를 내려놓고 고개를 극적였다. 아니, 어머니. 그게 하지만 어머니의 성난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너 계속 복희자를 여기 둘 거요? 동네서 다들 바보 처녀 데리고 산다 그러고 아낙네들이 장터에서 나한테 눈짓하는 거 내가 다 봤다 이놈아. 덕구는 난감한 표정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어머니, 복희가 갈 데가 없잖아요. 일단 우리 집에 조금 같이 있지요. 어머니는 두 손을 번쩍 들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눈보라 속에서 바보 처녀를 주워와서 식구를 만드냐? 그때 부엌에서 복희가 얼굴을 내미며 해맑게 외쳤다. 어머님, 저 김치 좀 더 먹어도 돼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이마를 짚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어느덧 달포를 훌쩍 넘기자 마을에선 덕군의 집에 바보 처녀가 들어와 산다는 소문이 골목마다 퍼졌다. 그러던 어느 날 빨래터에 모인 마을 처녀들이 복희를 발견하곤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리고는 슬쩍 다가가서 빙 둘러쌌다. 복희야, 덕구 오라버니한테 이쁨 받는 비법 알려줄까? 정말요? 뭔데요? 저기 개울가 알지? 한밤중에 달빛이 물 위에 비칠 때 그 물에 세수하면 얼굴이 환해진대. 근데 그냥 세수만 하면 안 돼. 치맛자락 바짝 걷어서 몸이 바는 물 속에 있어야 효과가 있대. 옆에서 처녀들이 웃음을 꾹 참으며 맞장구 쳤다. 그래야 물속 달빛이 몸속까지 들어간다니까. 복희는 입이 벌어질 정도로 눈을 크게 뜨고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참말이에요? 그렇다니까.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하겠니? 처녀들은 돌아서자마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키득거렸다. 아이고 저 바보. 이 엄동설 안에 나갔다가 얼어붙는 거 아니야? 다른 처녀가 피식 웃으며 맞받았다. 글쎄 말이야. 근데 진짜 나가면 웃기겠다. 처녀들은 돌아서서 키득거리며 비웃었지만 복희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다. 이뻐지면 오라버니가 더 좋아하겠지 하는 생각에 신이 난 복희는 그날 밤 달빛이 은빛으로 번지자 살그머니 대문을 열었다. 손에는 작은 바가지를 들고 조심스레 개울가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발밑에 눈이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냈다. 달빛에 반짝이는 개울가가 가까워지자 복희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끝을 담그더니 주저없이 물속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무릎을 넘고 종아리를 타고 올라왔다. 으흐, 차갑네. 그래도 예뻐지려면 참아야지. 몸이 반쯤 잠기자 복희는 양손으로 물을 떠 얼굴에 척척 끼얹었다. 그러고는 별빛이 반짝이는 물속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편 장터에서 늦게 돌아온 덕구. 어머니, 복희는요? 몰라. 저녁 먹고 나선 안 보이던데? 순간 덕구 얼굴이 굳었다. 설마 말도 없이 나간 건 아니겠죠? 아이고, 내가 그 계집애 때문에 속 썩은 게 얼만디. 알아서 지 갈 길 가면 좋은 거 아니여? 뭘 찾으러 나가려고 그래?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덕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저곳을 헤매다 개울가에 다다랐다. 달빛 아래 복희는 치마를 걷어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양손으로 물을 떠 얼굴에 척척 끼얹으며 눈을 가늘게 감았다. 아니, 이 한밤중에 얼음물에 뭐 하는 거요? 달빛을 씻으면 예뻐진다잖아요. 별빛이 물에 반짝이는 것 좀 보셔요. 오라버니, 저 좀 예뻐졌죠? 복희의 뺨은 홍시처럼 시뻘겋고 입술은 추위에 퍼렇게 질려 덜덜 떨고 있었다. 덕구는 혀를 차며 성큼 다가가 주저없이 복희를 번쩍 업었다. 이러다 동상 걸리겠어. 얼른 집으로 가요. 복희는 덕구 등에 얼굴을 파묻으며 말했다. 오라버니 등은 아궁이보다 따뜻하네요. 달빛 속에서 덕구의 깊은 한숨과 복희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함께 번져나갔다. 찬바람을 가르며 덕구가 복희를 업고 마당에 들어섰다.
등에 매달린 복희는 여전히 희죽 웃고 있었고 덕구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부엌에서 장작을 패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이 밤중에 뭘 하다 엎혀 들어오냐? 개울가에서 몸 담그고 얼굴 씻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미쳤구먼, 이 날씨에. 그 몸뚱이로 얼음장 물에 들어갔다간 뼛속까지 얼어붙을 뻔했네. 복희는 등에 매달린 채로 손을 내밀며 해맑게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셔요. 오라버니 등이 따뜻해서 벌써 다 녹았어요. 어머니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덕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허허, 이놈아. 네 등이 저렇게 따뜻하니 이 계집은 이제 죽어도 안 나가겠구먼. 덕구는 대꾸 대신 복희를 방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 이후로 복희의 소동은 이어졌다. 맑은 날, 덕구 어머니와 복희는 개울가로 빨래를 하러 갔다. 복희는 빨래 방망이를 퍽퍽 치며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빨래를 다 헹군 복희가 개울가에 널어놓은 빨래 중 하나를 번쩍 들더니 동네 아낙네들에게 활짝 웃으며 외쳤다. 이거 제가 빤 거예요. 아주 잘 빨았쥬? 아낙네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이 와서 보는데 그게 다름 아닌 덕구의 커다란 빤스였다. 아낙네들이 서로 눈짓하며 킥킥거렸다. 아이고야, 민망해라. 저거 덕구속고의 아니여? 참나, 저리 당당하게 들고 자랑하는 처녀는 처음 보네. 덕구 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 복희팔을 탁 치며 말했다. 아이고, 그것 좀 내려놔. 그걸 왜 사람들 앞에서 흔들고 자빠졌냐? 아니, 뭐 어때서요? 누리끼리 하던 게 이렇게 새하얘졌는디. 잘 빨았다고 자랑한 건데요. 아낙네들 웃음소리에 개울가가 떠들썩해졌다. 복희는 왜 웃는지 모른 채 물살에 빨래를 한 번 더 퍽 하고 담갔다. 그날 저녁 덕구가 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네 부끄러운 속고이를 온 동네 아낙들이 다 봤다. 그거 들고 자랑질을 하고 있더라? 아니, 누가요? 누가긴? 네 옆방에 사는 그 계집이지? 복희가 부엌 문틈에서 희죽 웃으며 고개를 내밀었다. 오라버니, 제가 깨끗하게 빨아서 말려놨으니 내일 입으시면 돼요. 아니, 속구이를 사람들 앞에서 흔들고 다니면 어쩌자는 거요? 그게 뭐 어때서요? 뽀얗게 잘 빨았다고 칭찬도 받았는디. 덕구는 한숨을 쉬다. 결국 웃음이 터졌다. 참나, 당신은 부끄럽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구먼. 그런 건 몰라도 오라버니 속고에 빨면 기분 좋아하실 거라는 건 알죠. 덕구는 머리를 극적이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에휴, 속도 다 보여주고 옷도 다 빨아주고 그냥 이참에 한 방을 써라 둘이. 그 후로 복희는 점차 덕구네 집에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덕구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밥 얻어먹는 처녀쯤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구석구석에 복희의 손길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쌀독 옆에 놓인 물독이 비어있으면 냉큼 채우고 손이 야무져 집안일은 물론 밭일까지 척척 해냈다. 길가에 서 있는 노파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할머니, 그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며 냉큼 달려가 짐을 받아들었다. 어느 날 오후 대문이 쾅 열리더니 복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그 뒤엔 6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 서 있었다. 어머니, 이 아이 길을 잃었대요. 집이 어딘지 모른다 해서 데려왔어요. 아이고, 남의 집에를 왜 데려와? 그냥 두고 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금방 찾아주고 올게요. 그리고는 아이 손을 꼭 잡고 이웃집 골목부터 장터 어귀까지 샅샅이 발품을 팔았다. 해가 기울고 달빛이 번지려는 찰나 마침내 아이 부모를 찾아냈다. 다음 날 고마움의 표시라며 보리쌀 서말과 마늘꾸러미가 덕분에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걸 본 어머니는 슬쩍 중얼거렸다.
바보는 맞는데 참 마음은 곱네. 며칠 뒤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다. 복희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길모퉁이에서 비에 흠뻑 젖은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다.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힘없이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복희는 주저하지 않고 치맛자락 끝을 찢어 강아지의 다리에 감아주고 품에 꼭 안았다. 아니, 이걸 왜 데려왔어? 다리가 아파서 혼자 못 걷잖아요. 좀 나으면 보내줄게요. 며칠 뒤 강아지는 마당을 싱싱 뛰어다니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흘러 덕군의 마당에도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았다. 허나 그 평화로움 속에 묘하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평소 부엌과 장독대를 부지런히 오가던 덕구 어머니가 그날은 아침부터 방에 누운 채 일어나질 않는 것이었다. 에휴, 몸이 영 무겁구나. 덕구는 서둘러 어머니 곁에 다가가 이마에 손을 얹었다. 미열이 이틀째 이어지고 기침 소리도 잦아들 기미가 없었다. 그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하지만 소금 장수인 덕구는 장터로 나가야 했다. 어쩔 수 없이 지게를 꾸리면서도 눈길은 자꾸만 방 안을 향했다. 짐을 꾸리며 덕구가 어머니 쪽을 자꾸 돌아보자. 그때 부엌 문가에 서 있던 복희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오라버니, 어머니 걱정 말고 장에 댕겨 오셔요. 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 꼭 낫게 해드릴게요. 덕구는 짧게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어머니, 잘 부탁하오. 복희는 씩 웃으며 장독대 옆에 놓인 약초 꾸러미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날부터 복희의 하루는 온전히 어머니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쌀죽을 고소하게 끓여 그릇에 담아 방으로 들였다. 뜨거우니 천천히 드셔요. 그는 어머니를 부축해 마당에 나와 햇볕을 쐬게 하고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주며 저녁이면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살살 닦아주었다. 밤에는 방 한구석에 자리를 펴고 누웠지만 어머니가 기침을 할 때마다 번개처럼 일어나 물을 건네고 등을 쓸어주었다. 눈이 반쯤 감긴 상태에서도 복희의 손길은 한 번도 거칠어진 적이 없었다. 며칠 뒤 어머니의 기침은 잦아들고 얼굴빛도 한결 환해졌다. 마당에 나와 햇살을 쬐던 어머니가 덕구를 불렀다. 네가 없는 동안 복희가 날 얼마나 정성껏 봐줬는지 아니? 밥부터 약까지 밤새 옆에 붙어서 지켜줬다. 덕구가 복희를 바라보자 복희는 손사래를 치며 씩 웃었다. 아니 뭘 그런 걸 갖고요. 당연히 지가 해야죠. 겉은 허술해 보여도 속은 여물었어. 네가 장가를 가더라도 이만한 며느리는 찾기 힘들다. 보다 보니 인물도 참말로 곱다야. 그날 밤 덕구는 말없이 복희를 데리고 들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달빛 아래서 복희가 돌아보자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눈보라 속에서 만난 게 참 묘한 인연이었어. 그쵸? 그래서 제가 말뚝 받고 살겠다 했잖아요. 이제 그 말뚝은 내가 박아주리다. 우리 혼인합시다. 복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깔깔 웃었다. 그럼 이 집은 이제 제 집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집 되는 거요. 달빛 아래 들판에 앉은 복희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갔다. 혼례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덕군의 마당에 모였다. 잔치상 옆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바보라더니 저 복희가 덕구 집에 복을 들였네. 그러게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한다니까? 덕군은 혼례상 옆에 앉아있는 복희를 보며 웃음을 참았다. 그때 복희가 몸을 살짝 기울여 소곤거렸다. 오라버니, 그럼 우리 오늘부터 한방 쓰는 거 맞죠? 덕군은 기침을 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어머니와 하객들이 동시에 어머나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왜요? 부부가 같이 자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마당 가득 웃음이 퍼졌다.
따뜻한 봄 햇살 속에서 덕군의 집에는 예전보다 더 큰 웃음과 복이 깃들어 있었다.